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고1 9월 모의고사 16번에서 21번에 나왔었던 저작권에 대한 지문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할 텐데, 우리가 이전 영상도 고1 주제 통합식 독서를 올렸잖아. 얘도 주제 통합적 독서입니다. 그래서 얘도 볼만한 지문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요즘에 내용이 굉장히 괜찮은 지문이라서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가지문 같은 경우는 저작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과 그 종류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지문이고, 나지문은 저작권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에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작권은 뭐고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은 뭔지 둘의 차이를 비교하고, 저 2차 저작물의 작성권의 침해라든지 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리고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면서 마지막에 또 다른 2차 제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문은 총 3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지문이고, 나지문은 5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길이는 중지문이 좀 안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단지문과 중지문의 주제통합적 독서다. 1문단부터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저작권법 제2조 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개념 정의가 지금 되고 있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개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설명이 되는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창작성이 핵심이네. 여기에서 창작성이 처음 나왔으니까 개념을 설명해야죠. 완전히 새로워야 된다거나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야.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을 담으면 창작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 창작성이 있어야지만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우리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원저작물이 1차 저작물이면 그거를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변형하거나 각색하거나, 그러니까 원저작물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바꿔서 요 정도로 바꿨다는 거잖아, 모양을. 그러니까 조금 변형시킨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원저작물에서 기반이 돼서 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저작권을 얘기를 할 때 연상이 되면 보통 얘기를 하거든. 이걸 보고 이게 연상이 되면, 그래서 2차적이라는 건 1차가 원 저작물이고 그걸 변형, 편곡, 각색, 번역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첫 번째, 원 저작물을 기초, 그치? 이걸 기초로 변형, 각색해야 되니까, 또한 두 번째, 원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실질적 유사성이 요거야. 지금 중간에 제가 괄호를 친 부분. 그래서 만약에 소설을 영화로 바꿨다면 사건 구성이라든지 전개라든지 인물의 교차라든지 이런 게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세 번째, 원 저작물의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작물이 있으면 걔에서 수정 증감을 해가지고 달라지긴 해야 돼. 그렇지만 거기 달라진 정도가 원래 걸 유지하는,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2차 저작물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원 저작물을 떠돌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얘는 2차 저작물을 할 수 없지. 왜? 원 저작물에서 배용된 게 아니잖아. 얘는 원 저작물과는 다른 독립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 거야. 그래서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겠지.
이거는 원 저작물과 시장 경쟁 관계,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있대. 밑에가 그 예를 설명하겠지. 예를 들어서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건 어떤 저작물을 구매할 때 원 저작물의 수요가, 그러니까 얘를 변형한 게 얘잖아. 그럼 얘를 구입이 많아지면 얘는 구입이 줄어들겠지. 이는 구매한 저작물의 원 저작물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대체.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독립 저작물은 시장적 경쟁 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시장적 경쟁 관계가 있냐 없냐. 있다는 건 대체가 된다. 그래서 2차 저작물이라고 하는 거고, 없다라고 하는 건 경쟁 관계가 없다는 건 대체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독립 저작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막상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작물의 개념, 조건, 그 다음에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2차 저작물의 정의와 조건, 그리고 독립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의 구별 기준.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겠지. 그 다음 남은 단어로 한번 가볼게요. 이 저작권이란 개념을 벌써 설명하고 하네.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얘기한다. 이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대. 그래서 여기가 저작 인격권이고 이와 달리 저작 재산권. 그럼 보세요. 이런 게 우리 독서에서 많이 나와. 이와 달리, 반면,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뒤 비교하는. 그러면 항상 이런 것들은 같이 비교하는 게 좋아.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권리래. 이게 지금 개념이 나왔지? 그럼 얘도 개념이 나올 거야.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식을 보호하는 권리. 개념 나왔죠?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으면 양도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명하면 소멸한다. 근데 얘는 양도가 가능하다.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특징들이 존재한다 라는 게 지금 이 둘의 비교입니다. 이런 것들은 비교 개념 잘 해놓으셔야겠지. 시험에 출제하기가 괜찮죠? 말장난치기가 괜찮습니다. 이 문단, 저작권 침해 사안은 저작 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의 하나인 2차적 저작물을 작성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갖는다. 만약 누군가 원저작물의 저작자, 즉 원저작자 허락 없이 원저작물에 의거해서 그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다면 그 사람의 원저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저작권법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2차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했지. 그러면 그 밑에서는 그거에 대한 해결, 답을 얘기를 해주겠네. 결론은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단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은 별개의 권리를, 그러니까 원저작자가 있고 원저작물이 있고 2차 이거를 변형한 2차 저작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 저작권과 얘 저작권은 별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얘가 만들어지는 순간 얘는 별개야. 별개. 그래서 원저작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2차 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 별개니까. 다만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작성하고 나면 얘랑 따로야. 근데 얘를 작성하려면 얘의 허락은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왜? 원저작을 변형한 거니까. 이 원저작자는 자기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원저작자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원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면 양보도 받은 사람에게 허락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원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에서 어렵게 낸다면 보기 상황을 주고 그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가지고 말장난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문이라고 우리가 보이네요. 그럼 문제로 빨리 가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구분하고 있다. 아까 경쟁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 2번 가는 예시를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이 갖춰야 할 요건을 얘기하고 있고. 3번 나는 차이점을 밝히며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구별하고 있고. 4번 나는 묻고 답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나열. 이런 건 없었죠? 답은 4번. 5번 가와 나 모두 법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용어 설명을 하고 있다. 가능하겠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와 나의 내용에 일치하는 것은 1번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사망 시 유족에게 양도되어 아니죠 아까 소멸된다 했지. 2번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이건 누가 가져? 2차 저작한 사람이 갖겠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이 갖게 된다. 아니지. 2차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는 거고 이걸 저작하고 나면 2차 저작물의 저작자가 갖고 있겠지. 별개라고 아까 얘기를 했네요. 3번 원저작물을 수정한 것이 복제물에 가깝더라도 2차적 저작물로 간주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4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더라도 그 저작물과 유사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5번 2차 저작물의 작성권은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그치? 그래서 이때 그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2차 저작물 작성권은 2차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하는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는 설명이 맞겠지. 답은 5번. 3번 기억, 니은, 디귿이 기억이 원 저작물이고 니은이 2차적 저작물. 3번이 또 다른 2차적 저작물. 보시면 1번 기억의 저작자와 니은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다를 수 있다. 그치? 아까 양도가 가능하다 했으니까 다를 수가 있죠. 2번 니은은 기억을 바탕으로 창작된 거. 니은은 기억 바탕 맞고 니은은 디귿과 시장 경쟁. 그렇지? 시장적 경쟁 관계 가능하고 디귿과 니은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2차 저작이 됐지. 니은을 작성할 때는 디귿과 달리 아니죠. 달리가 아니고 니은 디귿 모두입니다. 답은 5번. 그 다음에 가를 참고해서 가의 이유를 추론한 거. 가는 아까 저작권법 5조 1항이야.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으므로 틀렸고. 2번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창작하였으므로 틀렸고. 3번 원저작물에 없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되었으므로 가능하겠네요. 답은 3번. 쉽죠? 그 다음에 5번 보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간단히 보면 돼요. A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 기존 가요, 이 기존 가요가 원 저작물이겠지. 이걸 편곡했대. 그럼 편곡한 거는 뭐가 돼? 2차적 저작물이 된 거네.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A의 친구는 기존 가요의 저작자인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편곡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었다. A는 편곡은 B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C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평소 관심 있던 외국 영화의 한글 자막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 관련 웹사이트에 올렸다. 그런데 영화 자막을 번역하여 이 한글 자막을 작성한 D가 이게 뭐야? 2차적 저작물이죠.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서 이용했다는 이유로 C에게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D가 영어 자막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한글 자막을 번역했다는 것을 알게 된 C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영어 자막이 뭐야? 원 저작물이겠지. 그러면 요거를 분석할 수 있었으면 문제는 어렵지 않죠. 1번 B는 A가 편곡하여 블로그에 올린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겠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영어 자막의 저작자는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군. 가능하겠고, 기존 가요의 영어 자막은 원 저작물. 가능하고, 그 다음에 4번 A는 C와 달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 맞죠? 그 다음에 B와 D는 모두 2차적 저작권을 침해받는 경우 아니지. B는 이겠지.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뭐 문맥상 적절한 의미는 쉽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저작권에 관련된 지문, 얘네들은 철저하게 개념과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게 방금 우리가 보기를 봤듯이 몇 차 저작물이냐, 그리고 어떤 이게 저작물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없냐, 변형된 거냐,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지가 구성이 되고 그걸 판단하는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내용 이해가 철저히 되셔야 되는 지문이다. 어렵진 않지만 요걸 적용할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가지문과 나 지문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해 놓고 이걸 바탕으로 내용을 보신다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 한 번만 이해해 놓으신다면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항을 우리가 풀어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만 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